안녕하세요. 유아나이스 권한관리 업무 동영상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장 업무 분장 설정 및 권한 부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아나이스의 권한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아나이스의 권한 체계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업무 분장형 권한입니다. 업무 분장 설정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 권한으로 유아나이스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담당하고 있는 업무 메뉴에 접근하고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유아나이스의 권한 체계의 핵심 권한인 업무 분장에 대해 이번 장에서 자세히 배울 것입니다. 다음은 인사 등록 권한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직원 인사 영역에 관한 권한으로 사립유치원의 인사 등록 담당자에게 인사 메뉴에 접근하고 인사기록 탭을 관리할 수 있는 탭 권한을 부여합니다. 인사기록 탭 권한 부여 방법은 유아나이스 사립유치원 인사 업무 동영상 교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급 담임 권한입니다. 교무학사 업무 영역의 권한으로 담임 교사에게 담임 업무 메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해당 학급 유아의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방과 후 과정 담당 권한입니다. 학급 담임 권한과 마찬가지로 교무학사 영역에 해당하는 권한이며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는 교직원에게 담당 업무 메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해당 학급 유아의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학급 담임 권한과 방과 후 과정 담당 권한 부여 방법은 유아나이스 교무 업무 동영상 교육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아나이스 권한 관리의 핵심인 업무 분장형 권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아나이스에서는 유치원의 업무 분장을 기준으로 권한을 부여합니다. 권한 부여는 3단계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단계별 절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보관리 책임자인 유치원장 또는 기관 마스터는 유치원의 권한관리 총괄 담당자인 업무분장관리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두 번째로 지정된 업무분장관리 담당자는 유아나이스에 유치원의 부서를 편성하고 부서별 부서장 및 단위 업무를 편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장은 부서별 업무를 편성하고 편성된 업무별로 부서원을 지정하며 업무별 권한을 부여합니다. 각 절차별 용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 분장 관리 단계입니다. 유치원장 또는 기관 마스터가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는 단계로 기관 마스터는 시도교육청에서 기관용으로 인증받은 인증서를 활용하여 로그인한 계정입니다.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는 나이스에서 업무 분장형 권한을 시작하는 담당자로 유치원의 권한관리 총괄 담당자입니다. 두 번째, 부서관리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가 유치원의 부서를 편성하고 부서장을 지정하며 부서별 단위 업무를 편성합니다. 여기서 부서란 유치원에서 실제로 편성되는 부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교무부, 연구부, 행정실 등을 부서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관리자입니다. 이때 부서장 지정은 선택 사항으로 부서장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가 부서장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참고로 단위 업무는 부서별로 관리되는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 과정, 방과 후 과정, 유아 학비 등이 단위 업무입니다. 세 번째, 업무 관리 단계입니다. 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편성하고 업무별 부서원을 지정하며 권한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업무 편성이란 해당 부서에서 관리되는 업무를 업무 분장에 따라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무부의 경우 학적 업무와 교육과정 업무 등 부서에서 관리하는 업무를 편성합니다. 부서원은 해당 부서의 업무별 담당자로 나이스에서 해당 업무를 사용할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업무별 권한은 업무에 해당하는 메뉴별 세부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때 권한은 조회 권한뿐 아니라 내용의 등록, 수정, 삭제 권한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업무 분장형 권한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을 보면서 유치원의 업무 분장형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 지정 단계입니다. 업무 분장 설정 업무, 학교 업무 분장, 학교 업무 분장 관리,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 지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해당 메뉴는 유치원장 또는 기관 마스터만 접근이 가능한 메뉴입니다. 유치원장 또는 기관 마스터는 교직원 중 한 명을 유치원의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로 지정합니다. 먼저 화면에서 조회 버튼을 눌러 사용자 목록을 조회합니다. 조회된 목록에서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사용자를 선택하고 지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변경 후 담당자 항목에 대상자가 입력되면 저장해줍니다. 이때 유치원장 또한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부서 관리 단계입니다. 지정된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는 학교 업무 분장, 학교 업무 분장 관리, 학교 업무 분장 설정 메뉴에 접근하여 유치원의 업무 분장을 설정합니다. 학교 업무 분장 설정은 단계별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단계에서 업무 분장을 설정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유치원의 상황에 맞게 업무 분장을 처음부터 설정할 것인지, 교육부에서 등록한 예시 등 미리 구성된 업무 분장 활용하여 설정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예시를 가져와서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 차시인 제3장 업무 분장 설정 및 권한 부여 더 알아보기 교육 동영상에서 자세히 배울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우리 학교 업무 분장을 처음부터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관리 단계에서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는 유치원의 부서를 생성하고 부서장 지정, 부서별 단위 업무 편성을 수행합니다. 부서 관리 절차 설명 전에 학년도 설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학년도란 현재 업무 분장을 설정하는 학년도입니다. 화면과 같이 2024학년도를 선택한 경우에는 2024학년도에 업무 분장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의 메뉴 표시 학년도는 교직원이 나이스에 접속했을 때 상단 메뉴의 기존 학년도를 의미합니다. 화면과 같이 메뉴 표시 학년도가 2023년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2023년에 설정한 업무 분장에 따른 메뉴가 교직원에게 노출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2023학년도에 2024학년도의 업무 분장을 미리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메뉴 표시 학년도 설정은 교무 업무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방법에 대해서는 교무 업무 동영상 교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 분장을 설정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년도를 설정한 후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하단의 버튼이 활성화되면 행 추가 버튼을 눌러 부서를 추가하고 생성할 부서명과 소관 업무를 입력합니다. 이제 부서장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 지정은 선택 사항으로 부서장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가 부서장의 권한 부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부서장 지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부서장 지정 팝업이 나타나고 조회 버튼을 눌러 유치원의 사용자 목록을 조회합니다. 이 중 부서장으로 지정할 대상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부서장 지정을 완료해 줍니다. 이제 부서별 단위 업무를 편성해 보겠습니다. 단위 업무 선택하기 버튼을 누르면 단위 업무 선택 팝업이 나타납니다. 단위 업무를 확인하고 이 중 해당 부서에 편성할 단위 업무를 선택합니다. 이후 확인 버튼을 눌러 단위 업무 편성을 완료해 줍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유치원의 부서를 모두 편성한 뒤 내용을 저장해 줍니다. 이렇게 업무 분장 설정의 부서 관리 단계를 모두 마쳤습니다. 세 번째, 업무 관리 단계입니다. 부서장은 학교 업무 분장, 학교 업무 분장 관리, 학교 업무 분장 설정 메뉴에서 부서의 업무를 생성하고 업무 사용자를 지정하며 업무 메뉴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팁을 먼저 보겠습니다. 조금 전 부서 관리 단계에서 부서장 지정은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므로 부서장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가 부서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는 업무 분장 설정의 모든 단계에 접근하여 업무 분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의 화면으로 편성한 모든 부서에 대해 업무를 편성하고 부서원을 지정하며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서장의 화면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의 학교 업무 분장 설정 화면입니다. 부서장은 처음으로 단계와 부서 관리 단계는 비활성화되어 접근할 수 없고 업무 관리 단계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정된 부서만 활성화되어 해당 부서의 업무 편성, 부서원 지정, 권한 부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서장이 수행하는 업무 관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업무 관리 부서원 편성 단계입니다. 학년도를 확인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행 추가 버튼을 눌러
업무를 추가한 뒤 업무명과 업무 설명을 입력해 줍니다. 업무가 추가되었으면 업무 사용자를 지정합니다. 사용자 지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 목록 팝업이 나타납니다. 조회 버튼을 눌러 유치원의 사용자 목록을 조회합니다. 이 중 업무를 사용할 대상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업무 사용자 지정이 완료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부서의 업무를 모두 편성한 뒤 내용을 저장해 줍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업무 관리, 메뉴, 자료 권한 관리 단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부서장은 편성한 업무별로 메뉴 권한을 부여합니다. 먼저 학년도를 확인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부서별로 편성된 업무를 확인한 뒤 권한 부여를 위해 업무별 메뉴 관리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메뉴 관리 팝업이 나타납니다. 메뉴 관리 팝업에서는 부서의 업무별 메뉴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팝업 상단에는 현재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부서와 업무명이 나타납니다. 팝업 하단에는 부서에 부여한 단위 업무와 각 단위 업무에 해당하는 메뉴 목록이 나타나며 이 중 업무에 필요한 메뉴 권한을 부여합니다. 현재 편성하고 있는 업무는 교무부의 학적 업무이므로 학적 업무에 해당하는 권한을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적 단위 업무의 폴더를 열어줍니다. 메뉴 그룹과 세부 메뉴명을 확인하고 업무에 필요한 메뉴에 대해 메뉴 등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참고로 메뉴 등록 권한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관리 권한이 자동 선택됩니다. 관리 권한은 해당 메뉴에서 내용을 등록하고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관리 권한 선택을 해제하면 해제한 메뉴, 즉 유아 관리 메뉴에 접근은 가능하지만 메뉴 내에서 유아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등록, 수정, 삭제는 불가합니다. 업무에 대해 권한 부여가 모두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권한 등록이 완료된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 메뉴 관리 항목이 완료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에서 등록된 메뉴의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편성된 업무에 권한을 모두 부여합니다. 권한 부여가 완료되었다면 이제부터 사용자는 유아나이스에 접속해서 권한을 부여받은 메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서장이 생성한 업무명은 나이스 상단 메뉴명으로 등록됩니다. 예를 들어 나교원이 유아나이스에 접속하면 상단 메뉴에 생활기록부 3세 메뉴가 노출됩니다.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부서장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아나이스에서는 부서장에게도 직접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부서장에게 권한을 부여한 경우 나이스 상단 메뉴에 부서장 메뉴가 등록됩니다. 부서장 메뉴를 등록하기 위한 사전 조건으로는 첫째, 부서장에게 메뉴 권한 부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업무 관리, 메뉴, 자료 권한 관리 단계에서 부서장 업무에 업무 메뉴 부여를 완료합니다. 둘째, 부서장 메뉴 사용 여부에 체크합니다. 부서장 메뉴 사용 여부는 업무관리 부서원 편성 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서원 편성 단계로 이동하여 부서장 항목의 맨 오른쪽에
사용 여부 항목을 확인합니다. 사용 여부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부서장 메뉴가 생성되고 체크 해제하면 부서장 메뉴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전 조건을 모두 설정하면 상단에 부서장 메뉴가 표시됩니다. 추가로 교무 자료 권한 부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아나이스의 일반적인 업무는 메뉴 권한 부여를 통해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메뉴 권한에 자료 권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메뉴 권한을 부여받으면 메뉴에 접근해서 바로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월급여 메뉴 권한을 부여받으면 메뉴에 접근해서 모든 교직원의 급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교무 업무는 메뉴 권한과 별개로 자료 권한이 존재합니다. 자료 권한이란 유아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메뉴 권한과 자료 권한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메뉴 권한 부여 이후 반별 자료 권한을 부여받아야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교무자료 권한 부여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참고적으로 자료 권한을 등록하기 전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 분장 설정 메뉴의 업무 관리, 메뉴, 자료 권한 관리 단계를 다시 보겠습니다. 앞서 메뉴 권한 부여까지 완료가 된 경우에는 업무 메뉴 관리가 완료로 표시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무 자료 권한의 부여 여부는 화면 오른쪽 학년반 자료 권한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년반 자료 권한이 완료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교무 자료 권한 부여가 완료되어 유아의 자료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미등록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교무 자료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유아의 자료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생활기록부 3세 업무를 보시면 메뉴 권한 부여가 완료된 상태이지만 학년반 자료 권한은 등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생활기록부 3세 업무의 사용자인 나교원의 유치원 생활기록부 관리 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유치원 생활기록부 관리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메뉴에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학급 구분과 반이 없음으로 표시되어 실질적인 업무 처리가 불가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무자료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원활한 교무 업무 수행을 위해 교무자료 권한 부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업무 분장 설정 메뉴의 업무 관리, 메뉴, 자료 권한 관리 화면으로 돌아와서 조금 전 예로 들은 생활기록부 3세 업무에 교무자료 권한을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료 권한 등록 팝업이 나타나면 해당하는 업무에 반별 자료 권한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팝업 상단에는 현재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부서와 업무명이 나타납니다. 조회 버튼을 눌러 학급 구분과 반을 조회합니다. 이 중에서 자료 권한을 제공할 학급을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자료 권한 변경 사유 입력 팝업이 나타납니다. 유아의 자료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유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자료 권한 변경 사유 입력을 완료하면 자료 권한 항목에 승인 필요 문구가 표시됩니다. 팝업을 닫으면
조금 전 자료 권한을 등록한 생활기록부 3세 업무의 자료 권한 항목에 미상신 문구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아의 자료에 접근하는 권한은 권한 부여 이후에 결재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해당 문구가 표시됩니다. 그럼 이제 교무자료 권한 승인을 위해 교무자료 권한 승인 관리 버튼을 눌러줍니다. 교무자료 권한 승인 관리 화면입니다. 교무 학년도 등 조건을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이때 권한 관리를 통해 부여된 교무 자료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조회 조건에서 권한 관리를 선택해 줍니다. 교무 자료 권한이 부여된 건들을 하단에서 확인한 뒤 대상을 선택하고 결재권자에게 승인을 요청합니다. 결재권자의 승인이 완료되면 유아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부여가 완료됩니다. 이제 자료 권한 부여가 완료된 유치원 생활기록부 조회 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없음으로 표시되던 부분이 자료 권한 부여 이후에는 부여받은 학급 구분과 반을 조회할 수 있도록 활성화됩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학급 유아의 자료에 접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용자에게 업무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장 업무 분장 설정 및 권한 부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